안녕하세요. 부의 바라다 부반TV. 다시. 안녕하세요. 부의 바라다 부반TV 건강한 투자자 부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일요일 밤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개인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들 달성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시 2020년이 오면 같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한 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게 2017년도였어요. 근데 투자를 시작할 때 부동산 규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서울 지역, 그리고 그 인기 지역, 뭐 하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대출이 좀 막힘으로써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 외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황금성이 되게 좀 부족했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 12월이 오니까 그때 처음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가 올해 무려 17번째 규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무려 17번이나 마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두 투기 세력으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마음일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현금이 많이 풍부하신 분들은 경쟁자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더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속상하시죠? 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부동산 값을 올려놓는 그런 특정 세력이 있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무려 17번이나 규제를 할까 굉장히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해가 다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 이념들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올해 마지막 목표가 제 구독자 100명 넘기는 게 목표인데 아직 85명입니다. 이 85명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자, 많은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정부는 왜 이렇게 규제를 계속 할까?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더라고요. 정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진보 성향,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성향이 있습니다. 자, 진보와 보수, 경제나 정책이나 정부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그냥 단어의 뜻으로만 보면 그냥 진보적이다, 한 발 더 나가는 삶이다. 뭐 그렇게밖에 몰랐었고, 또 뭐 보수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되게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틀에 좀 갇혀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좀 그런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진보 성향은 평등을 중요시하는 정당입니다. 정책 이념입니다.
보수 성향은 자유를 중요시해요. 자유를 중요시해서 그냥 시장도 자유롭게 돌아가고 나라도 그냥 자유롭게 정책만 만들어 놓으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정당인데, 우리 대표 정당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이 더불어라는 뜻을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인지 보수 성향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더불어 잘 살자, 다 함께 잘 살자, 평등을 중요시하죠. 그 더불어민주당은 평등,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보면 이 단어의 뜻에도 또 나타나 있죠. 자유를 중요시하는 거. 그러면 자유는 보수정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당 소속이었죠?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진보 성향이다. 진보 성향은 평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밑에 부동산 정책을 관리하는 국토부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이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누구죠? 김현미 장관이죠. 이 김현미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정당의 정책 이념인 평등을 중요시하겠죠. 자,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는 걸 있지 않겠다. 이 집값을 올리는 세력은 바로 다주택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등, 집값을 올림으로써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 그래서 서민들, 무주택자들을 주택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평등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계속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정책 이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과연 평등을 중요시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근에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까지 본인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평등이 나쁜 걸까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평등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는 꼭 평등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만을 강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유만 강조하게 되면 부사회적 격차,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고 그 사회는 못 사는 사람들만 많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소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평등만 강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평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열심히 일해도 급여를 비슷하게, 덜 일해도 급여를 비슷하게, 똑같이 그냥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덜 일해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통해서 좀 낮추고 못 버는 사람들은 좀 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소득을 올리고, 그래서 평등하게 가는 걸 중요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평등해지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 잘 살려고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고, 그럼 경제도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듯 평등도 중요해요. 그리고 자유도 중요하죠. 자, 이거를 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가요? 너무 평등만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감시를 하게 되죠. 정부에서 이 주택을 제대로 잘 샀는지 자금 조사를 하게 되고 세무 조사하게 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자꾸 검사하면서 제대로 계약을 했는지 대출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대출을 규제하고 이렇듯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감시하게 되면 그 감시하는 사람들의 특권층이 생겨나죠.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적절하게 잘 유지시켜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사람은 본능적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강남에 좋은 학군에 좋은 생활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다 살고 싶지 누가 거기에 안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 살고 싶은 마음은 본능적인 것인데 이게 마치 투기를 하는 것처럼 조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는 사자의 본능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못 잡아먹게 우리에 가두고 그러면 이 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본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능을 마치 투기 세력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 때 뭔가 규제할 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과 그 설명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규제하는 데에는 이 정치적인 이념이 있다. 근데 평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평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평등과 자유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과 이해를 살 만한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꼭 꾸준히 하겠지만 이 정부의 정책을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서 하느냐 모르고서 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서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